하락장, 주가 하락에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구조적, 기본적, 기술적, 심리적인 분석과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문제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양적 완화, 돈풀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했죠. 그러면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됩니다.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 설비 투자, 생산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생산에 맞춰서 자금 수요, 설비 투자해야 되고 원자재 사와야 되고 사람 더 써야 되고 이에 따라서 자금 수요가 늘어나죠. 원자재 수요도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물가도 올라가죠.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관련된 이슈들, 시중이 엄청나게 풀린 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긴축, 보시다시피 경기 회복의 과정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결코 이 인플레이션 문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속도로 잘 간다면.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공급망 이슈라던가 지금 전쟁 상황이죠. 원자재가 급등이나 교과서적인 이런 플로우에 지금 상황을 끼워 맞추긴 어렵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 긴축은 경기 회복이 기본으로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어쨌든 좋아지게 되면은 실적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실적 장세가 온다는 겁니다. 우라가미 구미호의 증시 사계, 거기 보면은 유동성 장세 이후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증시는 올라가고요. 걱정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실제 그랬는지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와 나스닥 이렇게 1차 금리 인상 이후에 나스닥도 마찬가지 출렁임이 옵니다. 5월달 금리 인상 긴축 예정돼 있죠. 이 과거의 데이터가 단기 출렁임을 예측하는 한 가지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실적 장세가 왔다는 거예요. 코스피와 나스닥 마찬가지죠. 금리 인상 직후 출렁임은 있었지만 어쨌든 반등 장세는 왔다. 그렇다면 이 실적 장세를 흔들 만한 큰 이슈가 없다면 출렁임 이후에 반등 장세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금리 인하, 다들 아시다시피 돈이 많아집니다. 현금 가치가 떨어져요. 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 장세가 오죠.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가 왔듯이. 그럼 지금의 금리 인상, 반대로 현금 가치가 올라가겠죠. 현금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실적 장세가 옵니다. 실적만 받쳐준다면 증시에 나쁘지 않은 장세라는 거죠. 즉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 바로 현금 가치가 올라간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올라가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에 유리해질 거라는 거죠.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과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 미국과 한국, 세계적으로 엔데믹으로 거의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항공주들, 티켓 값을 올려도 수요는 늘어난다고 하죠. 미국의 항공 그리고 여행 시장 굉장히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공항 이용객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 222만에서 코로나 직후 9만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지금 197만, 코로나 직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실제 이렇게 호텔, 카지노, 숙박, 항공, 크루즈, 엔데믹 관련된 이런 주식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그리고 P&G,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이런 회사들, 주가는 엄청나게 조정을 받는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힐튼 호텔, 델타항공, 최근 급락장에서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엔데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주가 상승 수혜를 볼 수 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거의 박스권 장세를 코스피나 미국 증시가 다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는 특히 떨어지는 종목이 있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목 선택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이런 장세일수록. 하지만 보통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명한 주식,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시총 높은 우량주들 이런 것만 보시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직전보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 꿈에 기반한, 스토리에 기반한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떨어질 땐 또 폭락을 많이 하죠. 실적 기반,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종목을 찾자. 하지만 이렇게 정책금리가, 단기금리가 올라가죠.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실제 코로나 직전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난 다음 증시 폭락이 발생합니다.
미래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 하지만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 그렇다면은 장단기 금리가 그 차이가 좁혀지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다시 벌어졌다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인데 실제 정책금리에 좀 더 가까운 10년물과 3개월물 이건 아직 역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경기 침체 신호가 맞더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그동안은 과거의 경험과 같이 실적 장세에 단기 반등장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환율 달러와도 그 상관관계를 말씀드렸었어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100을 넘어서 이렇게 고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인덱스가 이렇게 고점을 치는 동안 증시 이렇게 조정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렇게 고점 부근에 와 있다는 것,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저항을 한번 받긴 받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만큼 증시의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저항을 받는 만큼 지지를 받고 증시는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고점 부근이다. 증시는 그렇다면 반대로 저점 부근에 있다. 라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증시는 단기 변동성 이후 반등장 이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슈들이 되고 있는 물가, 전쟁, 공급망 이슈, 긴축, 중국 봉쇄, 그리고 신용과 비투 문제, 과다한 부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슈들, 악재들인데 이게 거의 다 선반영이 되거나 악재로서의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급망 이슈, 중국 봉쇄 이슈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죠. 긴축, 전쟁 이런 것도 증시에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요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장기적인 관점의 경기 침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한 가지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악재들 해소가 어느 정도 되고 증시에 선반영되고 있다. 전쟁이 만약에 끝났다, 종전이 됐다, 혹은 중국 봉쇄 이슈가 마무리가 됐다.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 이슈가 실현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호재로 바뀝니다. 악재가 호재화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증시에 반등이 오더라도 이런 급격한 급반등보다는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많은 분들이 반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4천 건이다.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을 쉬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죠. 쉬고 있다면. 하지만 이 건수가 청구 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률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반대적인 상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도 꾸준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긍정적인 지표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생산과 소비가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것,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큰 이슈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상 금리 인상 후 반등장을 봤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일단 역전이 됐더라도 그 잠깐 사이, 그 잠깐의 시간 동안은 반등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출렁임, 달러 인덱스라던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적인 몇 달 정도의 단기 출렁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하지만 그 출렁임 이후에는 반등장을 기다려보자, 완만한 상승장을 기다려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으로 볼 때도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이쪽이 극한의 공포, 극한의 탐욕입니다. 40 정도에 와 있죠. 아직은 공포 단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때 극한의 공포가 왔었죠. 그리고 한두 달 전 이때 이후에 최저치 또 한 번의 극한의 공포를 사람들이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극도의 공포, 공황 상태는 벗어났다. 주가가 어쨌든 바닥을 찍을 때 이렇게 이때 이미 극한의 공포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상태다. 어쨌든 이게 다시 아래로 어느 정도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 장세 후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증시를 한번 볼게요. 지수 차트 코스피입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를 일단 벗어났어요. 좋은 상황이죠. 이 아래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중요한 구간 바로 2600입니다. 여기가 이게 피보나치 0.618 구간 아래예요. 정확히 반등 자리와 겹치는데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 아래로 깨진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반등장 그 크기와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0.618에서 반등이 잘 나왔을 경우 반등장이 좋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600을 깨냐 안 깨냐 여기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2600과 2800 박스권이죠. 잘 횡보는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추세 아래로 이탈하지 말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인 긍정적 방향이 나올 수 있다. 26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하는지 이거를 잘 지켜보자는 거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0.618 정확히 반등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이죠. 이렇게 12500과 14600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2600과 마찬가지로 나스닥 12500포인트 하방 이탈 여부를 잘 지켜보자. 향후 반등장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만약에 여기 아래로 떨어진다, 0.5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향후의 미래에 나타날 반등장 그 크기나 기간이 짧아지고 적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증시 시나리오, 단기 기간 조정, 이건 기간적인 조정 몇 달 정도를 예측을 하는데 그 아래에 증시가 어디까지 얼마나 빠질지 몰라요. 하지만 단기적인 기간 조정이 있은 후에는 반등장이 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단기 기간 조정 후 반등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꾸준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증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매수 전략은 코스피 2600 그리고 나스닥 12500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을 이탈했을 때 반등 크기 그리고 반등장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현금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장세다. 실적 기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보유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박스권의 변동성을 이용하자. 박스권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유효하겠죠? 어렵다면 그냥 하락 시에 하단에서 매수하자.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4월, 5월, 6월 정도 안에는 이 어쨌든 기간 조정이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급락을 염두에 두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하자. 저도 분할 매수를 하고 있지만 1차 분할 매수를 저는 했고 2차, 3차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반등장이 해소됐을 때 그때 사거나 아니면 아래서 더 싸졌을 때 사거나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아래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나 미 증시가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싼 상황은 아니에요. 코스피 10배 정도 평균적인 수준이거든요. 정말 싸다 8배 9배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증시가 하락한다면 아래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자. 현금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더 비쌉니다.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하락 시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자.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대략적인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중장기적인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단기 기간 조정이 온다면 하락을 했을 때 아예 싸게 사거나 아예 비싸게 사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럼 많이 공부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